오늘은 9장 모스펫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모스펫 구조와 전압관계식 살펴보았습니다. 그 전압관계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오늘 그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스펫이 어떻게 동작되는가를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스펫에는 동작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리니어 영역,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 크게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고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모스펫 구조입니다. 플래너 타입의 모스펫 구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구조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모스펫에 VGS에 3V를 인가했습니다. 즉 게이트에 3V를 인가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VDS에 1V를 인가했습니다. 이 가로 방향의 이쪽 소스와 드레인 양단에 걸리는 전압차가 1V, GS 3V라는 것은 게이트와 소스 간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3V, 그 다음에 문톡 전압을 2.5V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문톡 전압이라는 것은 요 실리콘의 반전 전자들이 기판의 양곡 농도와 동일하게 형성되는 전압이라 그랬죠. 그래서 문톡 전압에 도달하면 여기에 채널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반전 전자들이 쫙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예는 여러분들 좀 모스펫의 구조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예를 들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스펫은 모스 커피시터와 다르게 수평 방향에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가 됐다 그랬죠. 수직 방향에 일렉트릭 필드도 인가되어 있고, 이 두 개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이 채널의 이 상태가 바뀝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VGS에 3V가 걸렸으니까 여기에 3V가 걸렸을 겁니다. VGS, 여기 수직으로 3V. 그 다음에 VGD, 여기는 몇 볼트가 걸렸을까요? 자, 여기 게이트에 3V고 VDS에 1V니까 여기 VD가 1V란 얘기죠. 그러면 이 수직 방향의 전개는 실질적으로는 3-1, 2V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죠. VGD는 VGS-VDS. 여기는 2V가 걸립니다. 그러면 자, 채널 방향에는 포텐셜이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3V가 걸렸는데 여기는 2V가 걸렸습니다. 근데 문턱 전압이 2.5V입니다. 여기는 문턱 전압보다 크니까 채널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드레인 부근, 여기 부근에는 문턱 전압보다도 작죠? 2V니까 여기에 채널이 형성이 있을까요? 반전전자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반전전자들을 표시하다가 여기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반전전자들이 형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즉 무슨 모드죠? 이런 걸 공핀 모드라 그러죠. 문턱 전압보다 작지만 근접해 있죠. 2V니까 여기 공핀 모드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채널이라는 것도 일종의 저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채널 컨덕턴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채널도 저항이죠. 그래서 이 저항 끝 지점이 0V 접지시키고 VD에다가 1V를 인가했다 그랬죠. 여기 1V가 인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수평 방향으로 전압에 분포가 생기죠. 여기 1V니까 여기 0V고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보면 이 채널 길이에 해당하는 이 거리를 보면 여기 0V,
여기가 소스가 되겠죠? 쭉 가다가 1V가 걸릴 겁니다. 이렇게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 방향은 여기가 소스죠. 여기 3V입니다. 여기 3V.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갈수록 요 지점에서는 2V가 걸리죠. 수직으로. 그래서 수직으로는 이런 포텐셜을 갖고 수평으로는 이런 포텐셜을 갖습니다. 이 지점이 L입니다. 여기는 채널의 시작 지점 0이라 그러고.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까? 예. 모스펫은 이렇게 복잡합니다. 수직 방향의 전개, 수평 방향의 전개 때문에 지금 채널의 형성이 반 한 3분의 2 정도 된 거죠. 모스펫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커패시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왜? 수직 방향으로만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니까 반전 전자들이 여기에 형성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쭉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VDS에 1V를 인가하니까 여기에 공핀 모드로 변해가지고 여기에는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스펫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류가 흐를까요? 자, 우리 이제 조금 동작 모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 될지는 정확히 나중에 이제 뭐 계산하는 식이 나오는데요. 일단 드레인 부분에는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채널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자, 그려보면 요 소스 쪽에서 3V였죠. VTH보다 크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감소하죠. 수평으로 갈수록 포텐셜 때문에 감소하다가 여기에서는 2V가 된다 그랬죠. 2.5V가 되는 요 시점까지는 인버전 차지들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인버전 모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버전이라고 써놨죠. 근데 자, 드레인 부분에 다가갈수록 점점 가까갈수록 이제 VTH보다 전압이 작아지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딱 2V가 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채널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공핀 모드로 작동을 합니다. 여기는 인버전 모드로 작동을 하고, 채널이 길이가 L인데 이 중간 한 5분의 3 지점이 되겠네요. 이 지점을 이렇게 딱 끊었을 때 이쪽은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고 이쪽은 공피 모드로서 이 전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이게 채널이라 그랬죠. 요 짙은 색이 채널입니다. 채널이 딱 끊겼습니다. 여기서 드레인 부분에 2V가 걸리기 때문에 공피층이 형성이 돼서 요 채널을 끊어버린 겁니다. 밀어낸 겁니다. 공피층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끊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옅은 회색은 뭡니까? 이건 공피층이죠. 공피층이 왜 이쪽이 더 두꺼울까요? 왜냐면 소스는 0V고 여기는 전압을 걸었죠. 플러스 1V. N 플러스에다 1V 걸은 거죠. 그럼 이게 무슨 겁니까? 마치 역방향 바이어스하고 비슷하죠. 일방 접합에서 역방향 바이어스. 여기에 플러스 전압을 걸어줬으니까 P형 쪽에 공피층이 많이 커질 겁니다. 여기는 소스에는 0V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여기는 공피층이 이렇게 커집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정량적으로 정확히 그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쪽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공피층이 커지면서 이 전자들을 전부 다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채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끊긴 요 포인트, 여기를 우리는 핀치 오프 포인트라 합니다. 핀치 오프 포인트. 요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디플리션 영역. 그래서 여기는 not inverted. 인버티드 되지 않았다.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널이 끊겼다. 여기는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갑자기 여기 가면 딱 채널이 끊겨서 이제 전자들이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왜? 통로가 차단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not inverted. 그리고 이건 depletion region. 이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모스펫의 앞으로 설명하는 동작 원리를 전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고 들어서 또 공부하고 해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채널이 끊겼습니다. 이 말을 채널이 핀치오프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채널이 완전히 형성이 된 게 아니라 어느 지점에서 끊겼구나. 핀치오프 됐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다음 이제 각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적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량적으로 설명을 이제 하긴 할 거지만 수학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성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지 뭐 수학의 힘만 빌려서는 안 되겠죠. 직관적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채널이 끊기는 거는 왜? 드레인에 역방향 바이스 전압이 걸린 거와 같으니까 공핍층이 형성이 돼서 이 공핍층이 다 밀어낸 겁니다. 이 채널에 있는 반전전자들을 쫓아낸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죠. 모스펫의 동작 원리를 6가지 단계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먼저 V 소스 접지죠. 0V입니다. 여기 산화막하고 게이트 메탈은 표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VDS에 0V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VGS에다만 전압을 인가했습니다. 그런데 문턱 전압보다는 낮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스 커피시터를 생각해 보면 반전전자들이 존재하지 않겠죠? 공핍 모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뭐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되겠죠?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 그리기도 되게 힘듭니다. 일단 이렇게 둥글스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때는 채널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문턱 전압까지 게이트 전압을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채널이 형성이 되죠? 여기 채널이 형성돼서 이렇게 짙은 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와 드레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채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류는 흐르지 않죠? 왜? VDS에 전압을 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채널만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VGS에 VTH보다 더 큰 전압을 인가합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스트롱 인버전이라 그럽니다. 반전 전자들을 더 많이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전 전자들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요 두께를 표시했습니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때도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흐르죠. VGS만 갖고는 전류를 흘려줄 수가 없다 그랬죠. 반드시 가로 방향으로 전압을 인가해야 됩니다. 이때도 자, no current,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VDS에 아주 작은 플러스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전압이니까 전압차가 형성이 되죠. 이제 전자들이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것이 스타트, 리니어 리전. 이게 이제 전류가 막 흐르기 시작하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리니어 리전이라고 합니다. 왜 리니어 리전이냐면 자, 여기서 VDS를 더 증가시키면 더 많이 흐릅니다. 왜? 여기 전압이 증가하니까 전자들이 더 많이 이쪽으로 끌려오겠죠? 계속 끌려옵니다. 끌려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자, VDS가 이제 조금 더 세집니다. 세지면 계속 전자가 이쪽으로 많이 땡겨 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요게 뭐죠? 채널이 이제 끊기기 시작하죠. 왜 끊깁니까?
VDS, 요 VD의 전압이 세지니까 여기에 궁핍층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궁핍층이 넓어졌죠. 지금 보십시오. 여기 궁핍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채널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끊기기 시작하죠. 자, 여기 핀치옵 됐다 그러죠? 핀치옵 된 겁니다. VDS를 더 증가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공핍층이 넓어지겠죠? 자, 더 넓어졌습니다. 다 채널을 더 밀어냅니다. 밀어내서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죠? 끊어진 요 거리를 델타 L이라고 하면 요만큼 채널이 여기 끊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핀치옵 지점이죠. 핀치옵. 자, 이것을 우리는 세츄레이션 영역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또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 이게 왜 세츄레이션 영역이냐 하면 자, 전자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여기서 딱 끊기니까 전류가 감소해야 되겠죠. 실제 감소하지 않고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거는 이제 조금 다음 시간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 디바이스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츄레이션 영역, 리니어 영역, 이 두 가지가 큰 영역입니다. 모스펫에서. 그래서 리니어 영역에서는 VDS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전류가 계속 증가합니다. 쭉 계속 증가하는데 너무 VDS를 크게 하면 이제 채널이 끊겨서 전류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 뒤에 설명할 테니까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포화되는데 그때 채널이 어떤 상태다? 이렇게 끊긴 상태다. 핀치오프 됐다. 정확히 핀치오프 됐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채널이 핀치오프 됐다. 그러면 이 전류가 요 VDS에 요 소스와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 IDS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몇 가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우리 요 리니어 영역하고 요 세츄레이션 영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요 파란색 글씨입니다. 파란색 글씨. 자, 앞에서는 그림만 갖고 설명을 했는데 이번엔 요 식을 갖고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리니어 영역에서는 VGS가 VTH보다 큽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채널이 형성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요 드레인 쪽도 VTH보다 큽니다. 그래서 VGS가 VTH보다 크고 VGD가 VTH보다 큽니다. 그리고 VDS는 매우 작다 그랬죠? 보통 0.1V, 0.5V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요때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서 몇 번이고 이게 반복해서 나오니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 그러면 우리 VGD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VGD는 VGS-VDS죠. 그렇죠? 그것이 VTH보다 큰 거죠. 리니어 영역에서는. 그러면 VDS는 VGS-VTH보다 작은 거죠. 이 조건이 리니어 영역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VDS,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GS-VTH보다 작아야지 당연히 채널이 전부 오픈됩니다. 이게 크면 이쪽 전압이 세지니까 채널이 끊깁니다. 그러면 세츄레이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리니어 영역이구나. 지금 이 디바이스는 리니어 영역에서 작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핀치오프가 되는 이 점은 이 전압이 같은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딱 핀치오프 요 지점에서는 VDS가 VGS-VTH하고 같습니다. 요거니까요. VGD가 VTH하고 같아질 때 딱 핀치오프가 되겠죠. 그 다음에 VGD가 더 커지면 이게 이제 밀려나죠. 이렇게 밀려난다 그랬죠. 이렇게 딱 요 경계점
같아지는 시점을 우리가 핀치 오프 됐다.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영역. 이때는 VDS가 VGS-VTH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야지 이 궁핍층이 이 채널을 밀어내고 여기 이렇게 궁핍층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VDS가 굉장히 큰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작은 전압, 중간 전압, 센 전압. 그래서 이 조건, 리니어 영역, 리니어 영역에서 동작할 모스펫 조건이 뭐냐 물어보면 바로 이거고요. 핀치업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압 상태를 말하는 거고, 세츄레이션이다. 그거는 VDS가 VGS-VTH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는 거는 모스펫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 시작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좀 복잡한 예를 들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예를 든 거죠. 왜? 이 예만 들면 이 예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들어서 리니어 영역, 세츄레이션 영역, 핀치업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몇 번이고 보고 또 뒤에 나오고 하니까 일단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리니어 영역, 요조건, 핀치업, 세츄레이션. 그리고 모스펫은 게이트가 지휘관이다. 게이트에 의해서 통제받는 디바이스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널 포텐셜이 존재한다는 거죠. 왜냐? 수평 방향으로 전개가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되었기 때문에 모스와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은 제가 아주 누차 강조했죠. 이거 실제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프를 맞게 그려라. 맞게 그린 것은. 자, 일단 리니어 영역만 그려놓은 겁니다. 뒤에서 공핍 모드, 리니어 모드, 세츄레이션 모드 다 이제 새로 그릴 건데 먼저 맛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리니어 영역이죠. 채널이 끊기지 않았죠. 이때는 VDS가 증가하면 전류가 같이 증가한다 그랬죠. 자, 전압을 인가하기 전에 밴드 다이어그램을 보겠습니다. 모스펫은 가로 방향으로 보면 자, N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P형이죠. P 전압을 인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P죠. 그 다음에 또 N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NPN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밴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운데가 P형이니까 이거를 결합시키면 P형 쪽에 밴드가 위로 올라가겠죠? 페르미준위가 이렇게 있으니까 낮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밴드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 밴드 NPN 밴드를 그려보면 컨덕션 밴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밸런스 밴드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진성 페르미준위도 딱 가운데 2분의 1 지점에 위치하고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열평형 상태니까 페르미준위가 이렇게 일치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N 플러스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여기도 N 플러스 전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럼 전자들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못 넘어가겠죠. 못 넘어갑니다. 이때는 어떠한 전류의 흐름도 없습니다. 갑자기 이거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만약에 이 L이 엄청 짧다. L이 굉장히 짧아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터널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숏 채널이 되면 이렇게 전압을 인가하지 않아도 터널링이 일으켜서 전류가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원치 않는 거라 그랬죠. 왜? 게이트가 지금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전자 보고 가지 말란 얘기인데 마음대로 넘어가면 안 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 요게 채널 길이죠. 요게 채널 길이. 자, 전자는 여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장벽보다 높은 에너지에 있는 이 전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넘어갈 확률이 거의 없다. 전류의 흐름이 없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전압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게이트에 문턱 전압을 인가해야 되겠죠?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전자의 위치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플러스 전압을 인가하겠죠? 그럼 이거는 더 내려가겠죠? 이만큼 내려간 만큼 이거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근데 여기 왜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 우리 채널에도 포텐셜이 있다 그랬죠? 여기가 더 높죠? 일렉트릭 필드가 여기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쪽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기울기. 진성 페르미준위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페르미준위는 N형, P형, N형. 계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들의 흐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낮아졌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전자들, 요 위에 있는 전자들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채널이 형성됐겠죠.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반전 전자들이 여기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완전히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전자의 위치 에너지는 이쪽이 더 높죠. 이것은 마치 저 높은 언덕에서 공이 굴러오던 거랑 같은 거죠. 그냥 수르르 흘러서 전자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전류가 드레인에서 소스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겠죠. 이게 바로 리니어 영역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릴 수 있겠죠? 모스펫의 리니어 영역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흘러간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배운 거는 몇 번이고 반복 학습을 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자, 모스펫의 세츄레이션 영역. 자, 이거는 좀 이른감이 있는데 미리 여러분들 이게 갑자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니까 일단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세츄레이션 영역은 채널이 이렇게 끊긴다 그랬죠. 여기에 전압을 많이 인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이 끊긴 거죠. 그래서 세츄레이션 영역이 될 조건은 VGS가 VGS-VTH보다 커야 되고, 그죠? 여기 결론이 나와 있네요. 포화 영역에서 채널이 끊긴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반전 전자들이 존재하며 속도 포화 현상으로 인해서 전류는 일정하게 포화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지금은. 일단 포화 영역에서 전류가 감소하지 않는 거는 일단 자, 여기 공핀 모드라 해도 반전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공핀 모드에서 반전 모드로 갈 때 VTH 근처로 가면 반전 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그걸 무시하고 여태까지 얘기한 거죠. 아까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2V하고 2.5V였죠. 문턱 전압이 2.5V에 VGD가 2V였죠. 문턱 전압에 가까이 가면 여기 이렇게 반전 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류가 감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포화가 될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이 전자들이 이 가로축으로 걸려있는 이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요. 그 일렉트릭 필드에서 이 속도가 엄청나게 이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이미 이 전자들은 속도가 포화가 됩니다. 우리 전류는 전자의 속도에 비례하죠. 속도가 포화된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전 전자들이 있고 이 전자들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머리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뒤에서 또 설명이 몇 번 나오지만 지금 그거를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채널이 끊긴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 핀치옵 지점이죠. 반전전자들은 소수 존재하고 속도 포화 현상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쭉 증가하다가 이 지점에 오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이번 장을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또 더 자세히 이제 또 설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려운 수학도 조금 사용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복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